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있는 방송 머리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제 위에 집에 네. 개 때문에 개가? 개 아직도? 때문에 개 때문에 지금 참 이게 우리 방송과 관계없이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는 못 이루고 있는 미꼰 미래인 꼰대 김강주입니다. 저는 미꼰 너무 이게 마음에 드는데. 그렇죠. 단어가. 자, 이제 우리 위에 집에 또 그 애완견하고 어떤 갈등이 있는가는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뉴노멀 시대에 어떻게 하면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좀 떠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뉴노멀 시대가 뭐죠? 뉴노멀 하니까 뭐 이노멀 하고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노멀 뉴노멀 그죠? 이노멀. 이놈을 어떻게 할까라는 거지. 이놈을 요즘 이게 좀 답답하잖아요. 우리 상황들이. 그렇지. 뭐 이게 뭘 해도 좋은 게 없어. 뭐 은행에 넣어놔도 당연히 좋은 건 없고, 뭐 펀드를 해도 좋은 게 없고, 부동산도 좋은 게 없고, 뭐 좋은 게 없어, 그죠? 근데 술 먹다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보면 딱 술 먹는데 야 말이지 옛날에는 자식아 옛날엔 이렇게 하고 다 살았어. 이런 얘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투자에서도 이런 얘기가 종종 있어요. 야, 옛날에는 그냥 뭐 은행만 넣어놔도 그냥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먹고 살기 힘들다. 라는 과거에 향수에 젖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향수에 젖으신 분들이 푸념만 하시, 푸념만. 푸념만 하는 거야. 푸념만 해서는 안 되죠. 그 변화에 적응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뉴노멀. 이 발음도 잘 안 되네. 우리가 이게 안 발음이 안 되는데. 그렇죠. 뉴노멀. 그러니까 발음하니까 생각난다. 뉴는 네. 그죠? new NEW. new. 노멀은 우리가 노멀하다 그러죠. 노멀하다. 네, 노멀하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대체적이다. 그죠? 노멀하다. 뭐 좀 이렇게 평균적이다. 이런 뜻. 노멀. 이렇게 뉴노멀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에 세계의 경제 질서도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시대가 바뀐 특히 경제 질서가 경제 질서가 바뀐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투자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같이 이야기가 나눠요. 자, 이게 뉴노멀 시대에 몇 가지 이야기를 사례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대표적으로 일단 금리죠, 금리. 뭐 자산 관리 분야에서 본다면 뭐 돈이 안 되는 거지. 뭐 저금리, 실질금리 제로인 거죠. 돈이 안 돼. 실질금리 제로 수준.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없다는 거죠. 돈이 안 돼. 그렇지. 옛날에는 돈이 안 돼도 예를 들어 부자들은요. 아무리 돈이 안 돼도 덩치가 크니까. 덩치가 크니까 1%라도 커. 덩치가 크니까. 네. 그죠? 근데 이게 돈이 안 되는 시대에는 반대로 서민들, 일반 중산층, 그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답답한 거지. 돈이 안 되니까. 그죠? 이게 돈이 안 들어나면 이렇게 쎄 빠지게 내 몸뚱아리 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나마 돈을 벌 수 있고 그렇지. 입는 거 줄이고 뭐 하여간 뭐 먹는 거 줄이고 노는 거 줄이고 다 줄여야 그나마 그렇지. 돈이 세이브 되는 게 이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하고 싶은 거는 많아. 근데 우리가 벌 수 있는 자원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지가 그 쎄빠지 지 힘으로 그걸 다 채울 수 있다면 돈이 꼰대가 많은 것처럼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 왜냐면 내가 자고 있더라도 돈이 일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놈아가 일을 한들 월급을 안 주는 거지. 이자를 안 주는 거지. 돈지도 답답한 거야. 그렇지, 답답한 거야. 돈지도 뒷단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지가 지금 주인한테 별 영양가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지. 영양가가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 뉴노멀 시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인의 기대치를 낮추라는 거죠. 그렇죠. 주인의 옛날만큼 돈이 옛날만큼 그닥 효용성이 벌어주는 것이 없다. 그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돈지는 용을 쓰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그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 있으시거든. 내가 펀드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해봤는데 너무 손실도 받고 재미없다. 차라리 예적금이 나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으시거든요. 그런 생각이 잡혀가지고 계속 그 매몰되는 거야. 계속 나는 뭐 투자 같은 건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냥 예적금만 계속 할래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 물론 단기간에 쓸 돈이고 필요한 돈이면 그 돈 해야 되겠죠.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예. 왜냐하면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라니까. 예.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긴 비용을 내는 이 시중이 됐다면 뉴노멀에서는 물론 과거에 대한 아픔이 있다지만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 포인트다. 이거죠. 그래서 네. 이제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금융상품을 주로 이제 금융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쪽에서도 이미 과거처럼 뭐 6% 8% 이런 기대치는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그게 나온 거죠. 우리가 뭐 중위험 중수익 이런 상품들 그죠. 이런 상품들이 기대치가 거의 한 5% 그렇지. 이런 것들은 네. 한 2년 전부터 사실 이제 등장을 했는데 네. 우리 돈의 주인들이 그렇지. 돈의 주인들이 그것을 적응을 못한 거지. 그렇지. 적응을 못하고 그런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렇지. 자꾸 과거 시대의 기준, 그렇지. 그 기준에 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본전은커녕 쪼개지는 거지, 깨지는 거지, 그죠? 그렇지. 예, 그것이 지금 시대 주인의 어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계속 못 바뀌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지. 그렇지. 지금 새롭게 변화된 기준으로 하면 돈 벌 거는 여전히 있다라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뉴노멀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 오케이, 그건 인지하겠는데 투자를 말 그대로 투기와 헷갈리는 거야. 그냥 과거처럼 주식을 하면 투자를 하면 10%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따블이 돼야 되지 않냐. 이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꼰대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시대는 오기 힘들다면 뉴노멀, 즉 중위험 중수익, 기대 수익 자체를 낮추자 이거죠. 낮추자. 자, 기대 수익을 낮추자면 특히 투자에서 그렇지. 우리가 몇 % 정도로 이렇게 목표 기대 수익률을 갖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뉴노멀 시대. 그렇죠. 통상적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수익이라는 거 위험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 투자를 한다면 통상적으로 정기예금 2-3배 정도를 저는 기대하는 게 합리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기예금 현재 한 2% 놓은다고 치면 곱하기 2-3배 하면 얼마죠? 5%네. 4에서 6%. 예, 입원하면 한 5% 정도. 이게 적정한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돼야 된다는 게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에 대한 변환입니다. 변환. 예. 실제로 이제 특히 자산가들 여유 있는 분들은 이런 게 변화에 이미 됐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들 고객들만 하더라도 5%라고 하면 아이고 그런 게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많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돈이 있는 분들은 절대치가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오는 몫이 커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돈이 조금 늘 여윳돈이 부족해서 투자하는 모수가 적은 분들은 이게 좀 이제 답답한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5%를 투자를 하면 무조건 5% 적정 수준 중간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 정도를 잡고 기준을 잡고 그 이상이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고위험 정도, 그다음에 그 이하면은 상대적으로 저위험 정도, 중위험 중수익 정도는 한 그 정도 4에서 6% 정도 잡으시면 아마 좀 합리적인 기대 수익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우리가 그런 한 5%를 기준으로 잡아가는 실질적인 방법들은 예를 들면 뭐 그런 중위험 중수익 자체를 추구하는 그런 특정 펀드도 있고요. 그죠? 그렇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펀드를 성격에 따른 펀드를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전체적인 평균 수익률을 그 정도 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또 꼭 투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소비 패턴, 그죠? 그렇지. 예, 소비 패턴 또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 나가면서 네. 우리가 쓰는 습관, 그죠? 예, 그런 것들도 같이 조절해 나가면서 우리 가정 전체의 그렇지. 어떤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야 되는 그렇지.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 다양한 뉴노멀 시대에는 다양한 어떤 패턴의 그죠? 맞아요. 변화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야, 돼요. 꼰대 말에 진짜 이게 교과서에 안 나오는 답인데. 맞아. 이게 5% 중위험 정도 내가 기대 수를 간다면 자기 생활 습관도 중위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왜냐하면 그 맞게끔 쓰면 써야지. 저 은행 예적금 하시는 분들은 예적금에 맞춰서 생활을 하는 게 맞아. 근데 고위험 쪽에서 수익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술 한 잔씩 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예.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경우 있겠지만 자기의 그런
자산에 대한 규모에 맞는 그 자산 운영 방식과 생활에 대한 패턴도 동조시키는 것도 꼰대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 우리 뭉치 씨도 최근에 조금 캠핑이 좀 뜸해졌죠. 캠핑 많이 뜸해졌죠. 그렇지. 뜸해졌지. 중위험 중수위 그렇지. 전략에 맞춰서 그렇지. 캠핑도 접었어 이제. 캠핑도 조금 이제 횟수가 떨어졌어요. 네. 같은 횟수를 유지하려면 또 이제 그 입지 선택을 좀 달려야 돼. 포인트 좋으신데.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개 짚고 갈게. 5%라고 내가 어떤 자산을 쪼개서 뭐 투자를 한다면 그게 5%가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전체 자산에 대한 게 대략적인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1억이나 하는 큰 돈이 있는데 뭐 1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 근데 10만 원 목표 수익이 5%야. 그러면 전체 자산 늘어나는 비중이 얼마 안 되잖아요. 즉 큰 자산인 상태에서 조금 자산에 여유가 있는 조금 자산에 대해서는 물론 뭐 상관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자산 관리 핵심은 그런 자그만 걸 가지고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자산이 얼마나 안정적이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대 수익을 가져가며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냐가 핵심 포인트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수익을 나오는 게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위험, 중수위 어쨌든 한 5% 이런 그러니까 뉴노멀 시대에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이게 한 방에 5%도 한 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과거보다는 훨씬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조금 이제 중장기적인 전략, 그죠?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를 통한 그런 시간을 인내하는 그것도 중요한 또 항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금융 사기 관련 방송 저희가 그때 나간 걸 듣고 어떤 청취자가 연락이 왔어요. 누구 상담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금 보장이 되면서 연 6에서 7% 정도 나오는 상품이 있다고 그 상품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네가 해라. 그건 네가 하지 마. 나한테 주노 이렇게. 그렇지. 네가 하지 마. 나한테. 엊그제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는데 현수막이 현수막이 길거리 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물건 해가지고 딱. 그 한마디로 나오는 거지. 야, 지금 치면 땅을 후회할 걸 왜 넘주냐, 니하지. 왜 넘주냐, 니하지. 이런 거거든요. 웃기잖아요. 원금 보장이 되면 수익 붙는 상품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험 이상 정도 기대 수익이 되는데 원금 보장이 된다. 그런 상품이 있으면 대한민국 자본구로 다 몰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대기 줄 서신 분들 돈을 처리하기 위해서 밥도 못 먹고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우리가 원금 보장하고 줄 수 있는 최대치의 이자가요 2%예요. 그게 은행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맞죠. 원금 보장 줄 수 있는 그건도 그 2%에도 또 세금 다 떼. 그렇지. 아니면 원금 보장이 되는데 예를 들면 ELS나 ELB처럼 원금 보장이 되지만 한 4, 6% 정도 주는 상품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상품들은 조건이 될 때만 그걸 준다는 거지 조건이 안 되면 안 주는 상품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꼰대랑 얘기한 것처럼 95% 정도가 그냥 그 원금 보장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뉴노멀 시대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시각을 조금 넓게 가져가야 돼요. 그렇지. 시각을 어떻게 넓게 가져갈까요? 그렇죠. 시각을 넓게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높은 곳에서 봐야겠죠. 그렇지. 높은 곳에 눈을 옆으로 쫙 째면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봐야 되고 가능하면 계단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계단에서 내려오면 자꾸 낮은 곳을 보게 되니까 지하철보다는 버스를 타세요. 버스를 타서 조금 넓게 보고 그죠? 좀 넓게 보고 여유 있게 가야 돼요. 그죠? 중임 중수입 이런 뉴노멀 시대는 우리가 여유가 필요한 때다. 그렇지. 그죠? 시간을 길게 보면서 그리고 조금 통 크게 보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수익이 크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일단은 수익 자체가 작다면은 당연히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을 길게 가는 방법이 뭐냐면 참고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꼰대가 말하는 것처럼 그 여유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시간에 대한 인내가 길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유와 투자를 동시에 여유와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그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